야, 너 미쳤어? 내 비행기표 왜 취소됐어? 핑크색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당장 다시 안 살려내? 네 아비 공방불 나는 꼴 보고 싶어? 5년간 고분고분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라 당황스럽네요. 누구냐니? 나 네 시어머니야. 그리고 돌아온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 아, 조금자 씨? 제 시어머니는 30분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며칠 전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공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서윤의 친정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공방에서 오래된 느티나무 원목을 곱게 다듬고 계셨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려서 대패질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무를 만지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40에 넘게 이 공방을 지켜온 분이셨으니까요. 선반 위에는 서윤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나무 액자에 담겨 있었고 그 옆으로 방금 완성한 작은 목공예함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방 문을 여셨어요. 나무를 만지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린 건 다름 아닌 서윤의 시어머니 조금자였습니다. 공방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금자가 눈을 부릅뜨고 들어섰어요. 인사도 예고도 없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내뱉은 말이 가관이었죠. 내 아들이 요즘 밥을 못 먹어. 당신 딸이 내 아들 길을 죽여놔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는 깜짝 놀라 대패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얼떨떨한 얼굴로 금자를 올려다보셨는데 금자는 이미 공방 안을 휘둘러보며 코를 찡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벽에 기대어 놓은 수백 년 된 원목 자재들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온 손때가 묻은 귀한 나무들이었어요. 금자가 가방에서 굵은 매직펜을 꺼내더니 그 원목 위에 커다랗게 사기꾼이라고 휘갈겨 썼습니다. 아버지가 사모님, 그건 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금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한 장도 아니고 2장, 3장. 닥치는 대로 낙서를 해댔습니다. 윗단 썩은 나무 판자 팔아봤자 내 아들 코인 빚 이자도 안 돼. 딸 자식 교육. 이따위로 시켰으면 아비가 대신 몸뚱이로라도 떼어야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자의 눈에 선반 위 서윤의 어린 시절 사진 액자가 들어온 거예요. 금자가 그 액자를 들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나무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이 깨졌고 아버지가 그것만은 제발하며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금자는 깨진 유리 위를 힐로 밟으며 비웃었어요. 그때 금자의 눈에 아버지의 약봉지가 보였습니다. 작업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치매약이었어요. 금자가 그 약봉지를 바닥에 쓸어 떨어뜨리더니 구둣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지. 약은 무슨 약이야. 약값이 아까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하셨어요. 40에 넘게 묵묵히 나무를 깎아온 장인이 며느리의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 고개를 조아린 겁니다. 바깥에서 소란을 듣고 이웃 상인이 문 앞까지 왔지만 금자의 기세에 눌려 문만 슬쩍 닫고 돌아갔어요. 아무도 아버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서윤이 보고 있었습니다. 공방에 아버지 간식을 가져다 드리려고 왔다가 문 밖에서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안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그러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녹화 버튼만큼은 정확하게 눌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5년간 시댁의 빚을 갚아오면서도 참고 또 참았던 서윤이었지만 아버지의 저 떨리는 등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바뀌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기록하기로 한 거예요. 금자가 공방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떠난 뒤 서윤은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최고급 한우 세트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금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유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님, 오늘 한우 좋은 거 들어왔어요. 많이 드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소름이 돋을 만큼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금자는 고기를 뜯으며 서윤의 뺨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장난인 듯 장난이 아닌 손짓이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이번 주 안에 1억 보내준단다. 효녀뒀다고 좋아하시더라.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모욕하고 약을 짓밟아 놓고서 1억을 보내준다니요. 서유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감사하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마디 던졌죠. 엄마 말 잘 들어. 그래야 집안이 편해. 남편의 그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마지막 못을 박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공범이었어요. 아내의 아버지가 모욕당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는 사람. 서윤은 설거지를 하면서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서윤은 베란다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법학과 동기이자 지금은 잘 나가는 변호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떨림도 눈물도 없었어요. 준혁아, 나 부탁이 있어. 박성준이랑 조금자, 이 두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찾아줘. 돈은 얼마든지 쓸게. 대신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해. 전화를 끊은 서유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멀리 깜빡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포렌식 회계 전문가로서 수많은 기업의 비리를 파헤쳐왔던 그 냉철한 눈빛. 이제 그 칼날이 자기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웃어보았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살짝 찡긋하고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을 만들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죠.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포렌식 회계 전문가가 기업 비리를 추적할 때 쓰는 그 치밀한 머리가 이제 완벽한 가면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직접 만들었어요. 식탁에 반찬을 가지런히 놓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멈추고 서윤을 째려봤습니다. 또 무슨 푸념이냐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서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님 환갑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번에 이탈리아 전역을 도는 1등석 여행 패키지를 준비했어요.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까지 2주 코스예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그대로 허공에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유는 미리 준비해둔 여행사 팸플릿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한 1등석 패키지 안내서였어요.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자랑하셔야죠. 며느리가 이탈리아에서 헬기 투어까지 시켜줬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의심보다 욕심이 먼저 앞선 거예요. 팸플릿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팸플릿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 시숙네랑 조카들도 같이 가야지. 가족여행인데 우리만 가면 되겠어? 8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숙부부, 조카 둘, 거기에 시어머니의 여동생까지. 서유는 속으로 기가 찼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다 같이 가셔야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의 단체 채팅방에 난리를 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탈리아 1등석 끊어줬다. 환갑 선물. 연달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녀 회원들이 세상에 효부 며느리네. 부럽다. 하며 호들갑을 떨었고 누군가가 진짜야?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 댓글은 무시해버렸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랑할 거리가 생기면 앞뒤 가릴 겨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어요. 어머님, 여행 전에 필요한 거 미리 좀 사셔야죠. 이거 법인카드인데 한도 넉넉하니까 마음껏 쓰세요. 시어머니가 카드를 받아들며 한도가 얼마야? 하고 물었고 서유는 어머님이 쓰시는 만큼이 한도예요 하고 웃었습니다. 물론 법인카드가 아니었어요. 서윤의 개인 카드였고 시어머니가 쓰는 모든 금액과 내역이 고스란히 서윤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카드를 들고 백화점 명품관으로 직행했어요. 시누이 둘을 대동하고 나타나서는 샤넬, 구찌, 에르메스를 돌아다니며 코트, 가방, 구두를 닥치는 대로 집어들었습니다. 점원이 이 가방은 1200만 원입니다 하면 시어머니는 눈도 깜짝 않고 그거 2개 싸고 말했어요. 시누이들 것까지 합치니 그날 하루에만 5천만 원어치를 긁었습니다. 점원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회계법인 파트너라 돈이 썩어나. 이 정도는 용돈이야 하며 목소리를 높였죠. 점원 한 명이 뒤돌아서서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들이 꼭 나중에 카드 막히더라. 아무도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좀 수상했습니다. 평소에 10,000원짜리 화장품도 아껴 쓰던 아내가 갑자기 억 단위 여행을 쏜다니요. 야, 너 무슨 속셈이야? 하고 떠보듯 물었어요. 서윤은 미리 준비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 이름으로 스위스에 비자금 계좌 하나 만들어뒀어요. 나중에 우리 노후 대비하려고요. 남편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얼마? 하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내의 진심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돈의 액수가 궁금했던 거예요. 서윤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충분한 금액이에요. 여행 다녀와서 자세히 알려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또 한 건을 저질렀습니다. 서윤의 친정 공방에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치매 초기인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고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억 내일까지 안 보내면 당신 딸이 바람났다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알아서 해. 아버지는 무슨 소린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윤은 이 통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기에 미리 녹음 앱을 깔아두었거든요. 협박 녹취가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여행 전날 서윤은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긁은 모든 명품의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고 카드 부정 사용 및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타이핑을 하다가 잠깐 손이 멈추었어요. 공방에서 떨리는 손을 뻗으며 그것만은 제발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멈추었던 타이핑을 다시 이어갔습니다. 손끝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가져다 휴대폰 지문인식에 갖다 대었습니다. 잠금이 풀린 휴대폰 안에는 서윤이 오래전부터 의심해왔던 것들이 전부 들어있었어요. 코인 도박 내역, 주식 투자 실패 기록, 심지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흔적까지. 서윤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으로 조용히 전송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전송이 끝난 뒤 서윤은 남편의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도 당신들도. 시어머니가 자랑하고 다니는 그 화려한 이탈리아 1등석은 사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들어 올린 건 시어머니 자신이었고
서윤은 그저 잔을 채워드렸을 뿐이었어요. 서윤이 남편의 휴대폰에서 빼낸 자료들은 생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한 서윤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의뢰받은 기업의 비리를 추적하는 그 화면에 이번에는 자기 남편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포렌식 회계 전문가로서 수백 건의 분식 회계를 잡아낸 서윤이었지만 자기 가족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마우스를 쥔 손이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공방에서 떨리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표정을 굳히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의 증권 계좌였습니다. 코인과 해외 선물 옵션에 쏟아부은 금액이 3년간 4억이 넘었어요. 그중 대부분은 서윤의 월급이 들어오는 공동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서윤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며 벌어온 돈이 남편의 손가락 터치 몇 번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월 이자만 300만 원이 넘는 고금리 사채였어요. 그런데 정말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판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서윤의 친정 공방에 들어있던 화재 보험금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공방은 2년 전에 한 차례 작은 화재가 있었고 그때 보험금 8천만 원이 아버지 계좌로 들어왔었습니다. 그 돈은 공방 복구에 쓰여야 할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서 위임장 비슷한 서류를 만들어 그 보험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하려고 시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실패했지만 시도 자체가 이미 범죄였어요. 서윤은 모니터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더 파고 들어가자 시어머니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서윤의 이름을 팔아 사설 펀드를 모집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회계법인 파트너인데 이 펀드에 넣으면 원금의 3배를 불려준다며 부녀 회원들한테 돈을 걷었습니다. 모인 돈이 2억이 넘었는데 그 돈은 펀드 같은 곳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개인 계좌를 거쳐 명품 쇼핑과 성준의 사채 이자 갚는데 흩어져 버렸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몇 달 전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회사로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한서윤 씨, 내 돈 3천만 원 어디 갔어요? 당신이 3배로 불려준다며 하고 다짜고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잘못 거셨어요 하고 끊었는데 이제 보니 시어머니가 서윤의 이름으로 사기를 친 피해자였던 겁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분노를 넘어서 기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남편이 서윤의 인감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으려 했던 서류였어요. 대출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2억 5천만 원. 서윤의 연봉 3년치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서류에 찍힌 인감을 자세히 보니 서윤의 것과 미세하게 달랐어요. 급하게 파서 만든 위조 인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 서류 원본을 집 서재 깊숙한 곳에서 찾아내 미리 확보해 두었어요. 원본이 없으면 남편은 발뺌할 수 있으니까요. 서윤은 이 모든 자료를 날짜별로, 항목별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공금 횡령 내역은 검찰에, 사설 펀드 사기건은 경찰에, 회사 기밀 유출 건은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 감사실에 보낼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발송 예약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출발일 오전 10시. 시어머니와 남편이 공항에서 들떠있을 바로 그 시각에 세 곳으로 동시에 날아가도록 설정한 거예요. 서윤은 발송 예약 버튼을 누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탈 생각하고 계실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시겠죠. 증거 정리가 끝난 다음 서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아버지를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을 뜯어낼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서윤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요양시설을 알아보았어요. 산자락에 자리 잡은 깨끗한 시설이었고 마당에 작은 정원까지 있어서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공방에 간 날 서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방 안은 시어머니가 다녀간 뒤 그대로였습니다.
원목에 새겨진 사기꾼이라는 글씨, 바닥에 깨진 액자 유리, 짓밟혀 너덜너덜해진 약봉지. 그 속에서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무를 다듬고 계셨어요. 서윤이 아빠 잠깐 좋은 데 가서 쉬자 하고 말하자 아버지가 서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가 짐이지. 네가 고생하는 거 아빠가 다 알아. 미안하다, 우리 서윤이.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빠가 무슨 짐이에요. 아빠는 제 전부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며 서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모셔다 드린 뒤 서윤은 공방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작은 팻말을 하나 걸었습니다. 폐업이 아니라 잠시 쉬어갑니다라고 적힌 팻말이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 공방을 지켜내겠다는 서윤의 다짐이 담긴 네 글자였습니다. 팻말을 걸고 돌아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단단했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는 시어머니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될 그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출발 전날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내일 하루로 정리되는 거예요.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앞에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그 옆에서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남편. 5년 전에는 이 사람이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서윤은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벽에서 내렸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유리 표면을 손끝으로 한번 쓸었어요.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작별이었죠. 액자를 뒤집어 서랍 안에 넣고 서윤은 서랍을 닫았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새벽 거실에 울렸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습니다. 야, 빨리빨리 일어나. 비행기 놓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는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핑크색이었어요. 핑크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핑크색 구찌 스카프, 발에는 며칠 전 서윤의 카드로 산 핑크색 명품 힐을 신고 계셨습니다. 선글라스까지 핑크색이었어요. 캐리어도 새로 산 건지 장밋빛 하드 케이스가 현관에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택시를 기다리면서부터 영상통화를 시작했어요. 부녀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모습을 비추며 나 지금 공항 가. 1등석이야 1등석. 이탈리아 2주. 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부녀의 친구가 아이고 금자씨 너무 부럽다 하니까 시어머니는 택시 안에서 다리를 꼬며 콧바람을 불었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힐끗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전화를 또 걸었어요. 야, 서윤이가 드디어 제값을 하네. 앞으로도 이렇게 부려먹어야지. 내가 이 맛에 며느리를 들인 거야. 서윤은 조수석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을 뿐이에요. 남편도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서윤이 슬쩍 곁눈질로 보니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사설 카지노 업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내일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시드머니 5천만 원 준비해 주십시오. 여행을 가서도 도박을 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윤은 그 화면을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카지노에 도착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하니 시숙 부부와 조카 둘, 시어머니의 여동생까지 이미 와 있었습니다. 8명 전원이 공항 로비에 모인 거예요. 하나같이 새 옷에 새 가방이었습니다. 전부 서윤의 카드로 산 것들이었죠. 시숙의 아내가 서윤에게 다가와 서윤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하며 웃었는데 그 손에 들린 가방이 700만 원짜리 명품 토트백이었어요. 서윤은 별말씀을요, 가족인데요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 서서 지인에게 또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카메라를 높이 들고 로비 전체를 비추며
여기가 인천공항 J터미널이야. 나 지금 1등석 라운지 들어간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여행객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시어머니는 그 시선마저 즐기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을 섰는데 앞에 가족 단위 여행객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짐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냈어요. 비켜요, 비켜. 1등석 손님이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앞에 있던 아이 엄마가 당황해서 아이들을 끌어당겼고 그 옆에 서 있던 남편분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래? 하고 물었어요. 아이 엄마가 쉿 모른 척해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어린아이 눈에도 보이는 거였어요. 그 사이에 시누이 한 명이 면세점 쪽을 기웃거리더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면세점에서 화장품 좀 사려는데 카드 하나 더 없어? 아까 그 카드 한도가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뻔뻔하기가 시어머니 못지 않았어요. 서윤은 잠깐 시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시누이는 그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역시 서윤 씨 하며 좋아했습니다. 서윤은 시댁 식구들에게 김밥과 음료를 나눠주며 살뜰하게 챙기는 척했어요. 어머님, 기내에서 드실 간식도 싸왔어요. 밤도 좋아하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래. 네가 이런 건 잘해하며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한 번 울렸어요. 화면을 슬쩍 확인한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이혼 소장, 접수 준비 완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서윤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공항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5년간 시댁을 위해 웃어왔던 얼굴. 오늘이 그 마지막이었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누르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울을 한 번 더 보았어요.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필요가 없는 얼굴, 서윤 본래의 얼굴이 거울에 비치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서윤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 다시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긋했고 표정은 다시 다정한 며느리의 것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야 서윤아, 빨리 와. 체크인한다.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네, 어머님. 지금 가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시댁 식구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체크인 카운터까지 불과 10걸음 남았어요.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여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 서 있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여권을 꺼내 들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콧노래가 멈추질 않았어요. 핑크색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고 여권 사진 페이지를 펴서 셀카를 한 장 찍었습니다. 그걸 또 부녀의 단톡방에 올렸어요. 공항 도착. 곧 이탈리아에서 또 올릴게 하는 메시지와 함께요. 단톡방에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고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뒤에 줄 서 있던 시숙 부부와 조카들도 신이 나 있었어요. 조카 중 큰애가 이모, 이탈리아에서 피자 진짜 맛있대 하며 들떠 있었고 시숙의 아내는 새로 산 명품 가방 스트랩을 연신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8명 전원이 들뜬 표정으로 체크인 순서를 기다렸어요. 서윤은 그 무리에서 3걸음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 뭐해? 빨리 와. 하고 불렀지만 서윤은 어머님 먼저 하세요. 저는 짐 정리 좀 할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차례가 왔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 여권 8장을 한꺼번에 내밀며 로마행 1등석이에요.
8명이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직원이 여권을 받아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직원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화면을 다시 보고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옆에 있던 선임 직원을 슬쩍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맞대고 화면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뭐가 문제야? 1등석이라 절차가 좀 다른 거야?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선임 직원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항공권들은 약 1시간 전에 구매자 본인에 의해 전체 일괄 취소되었으며 결제 대금은 전액 환불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하며 되물었지만 귀로 들은 말을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직원이 한 번 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구매자이신 한서윤님 명의로 오늘 오전 7시 12분에 취소 요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모든 좌석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직접 끄는 표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로마행 1등석. 확인 제대로 해봐요.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탁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뒤에 서 있던 시숙의 아내가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며 앞으로 다가왔고 시어머니가 항공권이 취소됐대. 하고 소리치자 시댁 식구 8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뭐? 취소? 그게 무슨 소리야?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조카 중 작은 애가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당신이 뭘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내 표를 왜 마음대로 취소해? 직원이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손님, 진정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고 옆에 있던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재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손님, 카운터 직원에게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물러나 주세요.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을 올려다보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며느리가 회계법인 파트너야. 하고 외쳤지만 보안 요원은 무표정하게 진정하십시오 하고만 반복했어요. 명품 옷을 입었든 누구든 공항 보안 앞에서는 똑같은 민원인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서윤을 찾았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하고 불렀지만 아까까지 3걸음 뒤에 서 있던 서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찾아봤지만 서윤은 이미 군중 속으로 조용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남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제야 느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뒤적거리며 서윤에게 받았던 법인 카드를 꺼냈어요. 이걸로 다시 사면 되잖아. 다시 끊어. 하며 직원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어요. 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단번에 딱딱하게 변했어요. 화면에 뜬 문구를 보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분실 및 도난 신고가 된 카드입니다.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 경고음이 카운터 주변에 울려 퍼졌어요. 줄을 서 있던 여행객들, 지나가던 사람들, 안내 데스크 직원들까지 일제히 시어머니 쪽을 쳐다봤습니다. 도난 카드라는 말에 보안 요원들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손님, 이 카드는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하고 한 단계 높은 톤으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생 남의 시선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고 있었습니다. 부러움의 시선이 아니라 의심의 시선, 경멸의 시선이었어요. 핑크색 명품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이마에 올린 채 도난 카드를 들고 보안 요원에게 추궁당하는 모습.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만든 화려한 이미지가 유리처럼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숙의 아내가 시어머니 옆으로 달려와 언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진짜 못 가는 거야? 하고 물었고 시어머니의 여동생은 한쪽에 서서 벌써부터 울상이었어요.
조카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시숙은 팔짱을 끼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형수, 이게 뭔 일이야 대체 하고 낮은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아까까지 서윤 씨 고마워요 하며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바뀌어 있었어요. 공짜 여행이 사라지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져 있던 본심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서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의 심부름 전화까지도 한 번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서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가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체크인 카운터 앞 바닥에 캐리어를 내팽개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윤이 그년이 미쳤어. 미쳤다고. 공항 로비에 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아까 갑질을 당했던 아이 엄마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 맞지? 그러게 왜 그렇게 행패를 부리더라니. 공항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무너지는 건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고함이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정작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윤은 체크인 카운터에서 멀찍이 떨어진 2층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아래층 로비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너머로 시댁 식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핑크색 재킷을 입은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에서 팔을 휘두르는 모습이 또렷이 보였어요.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47분. 국세청과 검찰, 회사 감사실로 예약해둔 메일이 발송되기까지 13분 남았어요. 아래층에서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언니, 일단 진정해, 서윤 씨한테 전화해봐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정은커녕 점점 더 거세졌어요. 보안 요원이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누이 중 한 명이 언니, 서윤 씨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벌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 내가 해결할 거야. 감히 그년이 나한테 이래. 전화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서윤이 전화를 받았어요. 2층 카페에서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주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고함을 쳤습니다. 야, 한서윤, 너 미쳤니? 내 비행기 표가 왜 취소됐어? 당장 다시 안 살려내. 내 아비 공방 불나는 꼴 보고 싶어. 서윤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극도로 차분하고 낯선 톤이었어요. 네? 누구세요? 모르는 번호라 당황스럽네요. 전장난 전화 사절입니다. 시어머니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5년 동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던 며느리 입에서 누구세요? 라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누구냐니? 나 내 시어머니야. 너 지금 장난해? 시어머니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른 탓에 카운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고 옆에서 짐을 붙이던 외국인 가족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상황,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여전히 차분했고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 조금자씨? 제 시어머니는 30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적으로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었어요. 사회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 표가 취소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옆에 있던 공항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언니 서윤 씨 뭐래? 뭐래? 하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뛰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범벅이었고 숨이 턱까지 차 있었습니다. 공항 1층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서윤을 찾지 못한 거예요. 엄마, 서윤이 뭐래? 하고 급하게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나보고 누구세요 하더라. 시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돌아가셨대. 남편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빠졌어요. 뭐? 그게 무슨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내가 만들어줬다던 스위스 비자금 계좌, 어젯밤 유독 다정하게 간식을 챙겨주던 모습, 그리고 아까 체크인 직전에 혼자 화장실에 갔다 오던 서윤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렇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매달리듯 물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서윤은 5년간 한 번도 대들지 않았고, 한 번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한 번도 짐을 싸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러는 거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어요. 서윤이 5년간 참아온 게 아니라 5년간 기다려온 거라는 걸. 선을 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던 게 아니라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랐던 거라는 걸.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공방에서 아버지의 약을 짓밟으며 죽어야지라고 말한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간신히 연결이 됐는데 서윤이 또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떨렸어요. 서윤아, 서윤아. 왜 이래? 응?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윤은 3초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전히 감정 없는 업무 보고를 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잘못이요? 그건 다음 전화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목록이 좀 기니까 메모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다시 끊겼어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눈물이 억울해서 나온 건지 두려워서 나온 건지 시어머니 자신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옆에 서서 멍하니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확인해보니 회사 감사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에 긴급, 내부 감사 관련 출석 요구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일을 여는 순간 자기가 유출했던 기밀자료 목록이 첨부 파일에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걸 누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설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윤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화, 서윤이 예고한 그 전화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회사 감사팀 메일에 이어서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박대리, 지금 어디야? 감사실에서 내 이름으로 된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당장 설명해.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부장님, 저 지금 공항에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할지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 거예요. 전화 너머로 오늘 안에 출근 안 하면 직위해제 절차 들어간다 하는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졌고 남편은 전화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화면에 서윤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까와는 달리 전화를 선뜻 받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언니 받아. 빨리 받아. 하고 재촉하자 시어머니가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까보다 한 톤 더 낮아진 완전히 사무적인 말투였어요. 마치 거래처에 회계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메모 준비하셨죠?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박성준 씨 건입니다. 회사 기밀 자료 유출 건과 공금 횡령 내역이 오늘 오전 10시에 해당 기업 감사실과 검찰에 동시 접수되었습니다. 지금쯤 경찰이 공항으로 오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경찰? 경찰이 왜? 하며 시어머니의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꽉 쥐고 놓지 않았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금자 씨 건이에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동네 부녀 회원들한테 사설 펀드 투자금을 거두셨죠? 2억 3천만 원. 그 돈 전부 제 계좌와 박성준 씨 사채 이자로 흘러간 거, 입출금 내역 다 확보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 완료됐고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만 커진 채로 휴대폰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제 명의로 사채 끌어다 쓰신 것도 알고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제가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를 꾸미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갚았겠다 싶었나요? 아니요. 고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형사고소예요. 시어머니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나는 내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직도 시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서윤의 대답은 짧고 정확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대하는 분한테 쓰는 말이에요. 전 5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현금 인출기였을 뿐이죠. 그리고 가족은 상대방 아버지의 약을 짓밟으면서 죽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겁니다. 그 3초 동안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공방에서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서윤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 약봉지를 구둣발로 짓밟던 자기 자신의 모습.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네 아버지 거는 내가 좀 심했다 치자. 근데 고소까지 할 거야? 우리가 남이야? 서윤이 아주 짧게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지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네, 오늘부로 남이에요. 이혼 소장은 오전 9시에 접수 완료됐고 내용 증명은 이미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확인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스피커로 돌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서윤의 변호사 명의로 온 내용 증명 사본, 이혼 소장 사본, 형사 고소장 사본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누이가 옆에서 화면을 같이 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 여기 내 이름도 있어 하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사설 펀드를 돌릴 때 시누이 명의의 계좌도 경유지로 사용했었거든요. 시누이 역시 공범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전화기를 낚아채며 서윤아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뒤였습니다. 남편이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어요. 2번, 3번, 10번. 부재중 전화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서서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신호음만 반복되는 그 소리가 5년간 아내에게 해왔던 일의 대가처럼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그 사이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부녀의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난 겁니다. 누군가가 영상 링크 하나를 올렸어요. 서윤이 공방에서 몰래 촬영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의 아버지 앞에서 원목에 낙서하고 약봉지를 짓밟으며 돈 없으면 죽어야지라고 외치는 장면. 부녀 회원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이게 금자씨 맞아?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분한테 투자금 맡긴 사람들은 어떻게?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동네에서의 체면, 부녀회에서의 위상, 그 모든 것이 영상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카톡 알림이 울릴 때마다 몸을 움찔했습니다. 화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공항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잡고 있었는데 손등에 볼록하게 솟은 핏줄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에도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이번에는 회사 감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인천공항 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연락이라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자를 읽는 순간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지만 안색이 잿빛이었습니다. 시숙이 상황을 파악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형수, 대체 며느리한테 뭘 한 거야? 이게 다 뭔 일이야? 하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분노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시숙의 아내도 옆에서 새로 산 명품 가방끈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리며 우리는 아무 죄 없는 거 맞죠?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까까지 서윤 씨 고마워요 하며 가방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가방이 자기를 감옥에 보내는 증거물이 될까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2층 카페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던 서윤은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컵을 반납대에 올려놓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변호사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영상 예정대로 송출 준비 완료. 10분 후 시작. 서윤은 고마워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이제 다음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 그 마지막 막이 곧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2층 카페를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 공항 로비의 대형 광고 전광판에는 아직 항공사 광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 영상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서윤은 그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분 후면 저 화면이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의 변호사 친구가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어요. 공항 로비의 전광판은 원래 기업 광고나 미디어 아트 전시 홍보용으로 쓰이는 구자였는데 변호사가 미디어 전시 기획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10분짜리 송출 시간을 계약해 놓은 겁니다. 서윤이 편집한 영상을 인권 침해, 인식 캠페인 명목으로 등록해 두었어요. 모든 절차가 적법했고 서윤은 단 한 치의 법적 빈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체크인 카운터 근처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고 남편은 한쪽에서 회사에 전화를 걸며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하고 변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게 다 꿈이야, 꿈이야 하고 중얼거리고 있을 때 로비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전광판의 항공사 광고가 사라지고 화면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래된 공방 안. 나무 선반이 보이고 흰 머리의 노인이 대패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나무를 다듬고 계신 그 평화로운 장면이 잠깐 흐른 뒤 공방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명품 차림의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영상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단 썩은 나무 판자 팔아봤자 내 아들 코인 빚 이자도 안 돼. 원목의 매직으로 사기꾼이라 낙서하는 장면, 어린 서윤의 사진 액자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차례로 흘렀어요. 공항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소리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지. 약은 무슨 약이야. 그 말이 공항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로비 구석구석까지 퍼졌어요. 영상 속에서 서윤의 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며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마른 손이 가늘게 떨리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어요. 로비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던 중년 여성이 발을 멈추고 전광판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세상에, 저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 노인분 치매 환자 아니야? 약을 밟아? 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나가던 대학생 둘이 전광판을 보며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고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업무를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전광판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목소리가 공항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건 알아챘습니다. 돈 없으면 죽어야지라는 자기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그리고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자기 얼굴이 잡혀 있었어요. 구둣발로 약봉지를 짓밟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자기 모습이. 시어머니가 저거 꺼, 저거 당장 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누군가가 시어머니를 알아보았어요. 전광판 속 핑크색 재킷을 입은 여자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핑크색 재킷의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저기, 저 아줌마 아니야? 저기 앉아있는 사람.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이 가리키자 2명, 3명, 순식간에 수십 명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핑크색 선글라스를 급히 내려쓰고 얼굴을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었겠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에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 2걸음 비틀거리며 걷다가 명품 힐의 굽이 공항 바닥 틈새에 걸려 꺾이면서 시어머니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허영의 상징이었던 핑크색 힐에 발목을 잡힌 것처럼요.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의 선글라스가 미끄러져 나갔고 울고 있는 맨얼굴이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전광판에는 다음 영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차례였어요. 남편이 사설 카지노 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화면, 아내의 인감을 위조해 만든 대출 서류, 그리고 서윤을 향해 주먹을 들어 올리려다 집안 CCTV에 찍힌 영상까지. 남편이 전광판을 보고 저거 끄라고, 당장 끄라고 하며 전광판을 향해 달려갔지만 보안 요원 2명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손님, 진정하십시오. 시설물에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있던 누군가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렸어요. 인천공항 실시간. 전광판에 시어머니 갑질 영상 나오는데 본인이 바로 앞에 있음. 영상과 글이 동시에 퍼져나갔고 댓글이 폭포수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수천 명이 이 사건을 보고 있었어요.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를 시누이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핑크색 재킷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스타킹이 줄줄이 올이 나가 있었어요. 아까까지 1등석 손님 안 보여요? 하며 위세를 부리던 사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녀회에 자랑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채 찢어진 재킷에 부러진 힐을 질질 끌며 시어머니가 화장실 쪽으로 도망치듯 걸어갔어요. 전광판의 영상은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윤의 아버지가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조용히 비쳤어요. 떨리는 손으로도 묵묵히 대패질을 하는 노인의 뒷모습. 그 위로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은 40년간 나무를 깎아온 장인입니다. 이분의 존엄을 짓밟은 사람은 지금 이 공항 안에 있습니다. 전광판 앞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과 분노가 동시에 터져 나왔어요. 서윤이 마지막에 남긴 건 자극이 아니라 아버지의 존엄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 끝에 아버지를 세워둔 거예요. 가장 강한 무기는 증오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다시 항공사 광고로 돌아갔지만 공항 로비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시댁 식구들을 향해 있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 앞벽에 기대어 서서 부러진 힐을 질질 끌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남편은 보안 요원에게 제지당한 채 전광판 아래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로비 정문 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녀 4명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서윤이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다른 손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 경찰관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정장 차림의 일행은 곧장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체크인 카운터 앞으로 향했어요. 변호사 사무소의 선임 직원이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서류를 펴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자 씨 되시죠? 한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 사무소입니다. 현재 조금자 씨와 동행인들이 착용하고 소지하고 계신 물품 중 한서윤 씨 명의 카드로 결제된 물건들에 대해 카드 명의자 본인이 부정 사용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물품을 자진 반납하시면 절도 혐의 추가 고소는 보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벽에서 등을 떼며 뭐라고 하고 되물었어요. 직원이 한 번 더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들고 계신 가방, 전부 한서윤 씨 카드로 결제된 것들입니다. 명의자 본인이 승인하지 않은 결제이므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반납하지 않으시면 점유이탈물 횡령 및 절도로 즉시 고소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우이 중 한 명이 먼저 겁을 먹었어요. 들고 있던 700만 원짜리 명품 토트백을 얼른 바닥에 내려놓으며 나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사줬다고 해서 받은 거예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시누이도 맞아요. 저도 몰랐어요. 언니가 며느리 카드라고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했어요. 하며 자기 가방도 내려놓았어요. 순식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까지 가족이니까 하며 한편이었던 사람들이 고소라는 2글자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시숙이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 이게 다 형수가 벌인 일이잖아. 우리까지 왜 이 꼴을 당해야 해? 하며 따졌고 시숙의 아내는 벌써 울음을 터뜨리며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온 거라고요 하고 변호사 직원에게 매달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뭉쳐있던 사람들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만 끝까지 버텼어요. 핑크색 샤넬 재킷깃을 움켜쥐며 이 옷은 내 며느리가 선물한 거야. 선물을 돌려달라는 법이 어딨어. 하고 악을 썼습니다. 변호사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보여주었어요. 카드 명의자 한서윤 씨가 선물한 적이 없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금자 씨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결제 내역과 CCTV 영상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진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소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재킷깃에서 풀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샤넬 재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재킷이 시어머니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 안에는 아침에 급하게 걸친 낡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스카프도 풀었고 구찌 가방도 바닥에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재킷을 바닥에 던지며 이까짓 거 하고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냉방 바람이 맨살에 스며들었어요. 핑크색 명품으로 겹겹이 감싸고 있던 허영이 전부 벗겨지고 난 뒤의 모습은 추위에 벌벌 떠는 초라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 2명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박성준 씨 맞으시죠?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하면 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경찰관이 조용히 수갑을 꺼내 들었어요.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양손목에 차가운 쇠가 채워졌습니다. 그 소리가 공항 로비에 생각보다 크게 울렸어요. 남편이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시어머니가 평생 듣고 싶지 않았을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때문이야. 다 엄마가 욕심을 부려서 이 꼴이 된 거야.
서윤이한테 왜 그렇게 했어? 왜?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위했고 그 모든 욕심의 이유였던 아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 동정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 로비를 둘러보았어요. 서윤아, 서윤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울부짖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돌아오는 건 공항의 출발 안내 방송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속옷 차림에 가까운 몰골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고 아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1등석 라운지를 향해 콧노래를 부르던 일가족이 지금은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산산이 부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 속에 서윤은 없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무너지고 있을 그 시각, 서윤은 제2터미널 반대편 끝에 있는 국내선 탑승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티켓은 이탈리아행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계신 요양시설 근처의 작은 지방공항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서윤은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멀리 로비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이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도, 남편의 울부짖음도, 시누이들의 변명도 전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며 벌어온 돈이 남편의 도박판으로 사라지던 날들, 시어머니의 전화에 네, 어머님 하며 고개를 숙이던 저녁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던 밤들. 그 모든 날들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서윤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코를 한번 훌쩍였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5년간 쌓여있던 무거운 것이 숨결을 따라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캐리어도 없었고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서윤이 들고 있는 건 작은 백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편백나무 향이 나는 방향제와 공방에서 쓰시던 것과 같은 종류의 소형 대패 하나. 대패는 아버지가 예전에 서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건네주셨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나무는 말이야, 급하게 깎으면 결이 일어나. 천천히 나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해. 서윤은 그 말을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도 그렇게 했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 올 한 올 결을 따라. 탑승구를 통과하며 승무원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서윤은 승무원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거짓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서윤 자신의 웃음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에 시댁 기생충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어요. 5년간 모아온 증거들, 녹취록들, 계좌 내역들, 영상 파일들. 이미 변호사에게 전부 전달한 것들이었고 법적 절차에 필요한 사본은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폴더를 길게 눌렀어요. 영구 삭제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떴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얘를 눌렀어요. 폴더가 사라지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추악한 기록을 자기 손안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폴더가 사라진 뒤 스마트폰 배경화면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이 7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의 공방에서 아버지가 서윤을 무릎에 앉히고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손이 서윤의 작은 손 위에 겹쳐져 있었고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무 부스러기가 앞치마에 잔뜩 묻어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지금 가고 있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기체가 땅을 떠올랐어요. 서윤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까까지 시어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지던 그 거대한 건물이 지금은 손톱만 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아수라장이 서윤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서자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서윤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하늘이 눈이 시릴 만큼 맑았습니다. 서윤은 백팩에서 편백나무 방향제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대었어요. 아버지의 공방에서 맡던 그 나무 향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그 향을 맡으며 서윤이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끼리만 행복하자, 아빠.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해 서윤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에 비친 서윤의 얼굴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